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미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에서 조기 금리 인상뿐 아니라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시사하면서 미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아시아 주요 시장도 타격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면서 2,920선까지 레벨을 낮췄습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기관의 팔자세가 이어졌는데요. 코스닥도 전거래에 이어서 2% 넘게 밀리면서 1,0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980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6거래일 연속해서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이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들은 모두 하락 우위를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서면서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국내 조선업 수주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조선 업종이 강했는데요. 그간 크게 올랐었던 게임주들과 또 콘텐츠주들이 급락세를 보였고 또 가상화폐 시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참 대응하기 쉽지 않았던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또 든든한 전문위원님께 종목 진단 받으시면서 계좌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2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새해 들어서 사실 좀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오늘도 역시나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상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여기 앉아서 고양이 이야기를 했던가요? 네, 하셨죠. 고양이 이야기를 하면서 쌍바닥 네. 를 테스트할 확률이 높아졌다. 가능성도 네. 있고 더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960을 깨고 내려오면서 사실상 쌍바닥을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직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다만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대로 이 고양이를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예, 이걸 보고 피디님이 만들기다 뭐다 하셨는데 고양이가 만세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고양이가 이렇게 얼굴까지 다 그려지고 나면은 네. 크게 팔을 딱 들어가지고 V를 할 거다. 네. 라는 빅토리의 V.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갈 거다라고 그려드린 거고요. 아직까지 얼굴이 완성되려면 조금 더 내려와야겠죠. 내려와야 되니까 조금 더 내리더라도 너무 걱정들 마세요. 근데 실제로 내려와서 한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상된 조정이었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조정이었고 사실 악재 때문이었죠. 지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제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제 다 그 파티스펜스들이 다 긴축이라고 하나요? 네. 양적 긴축을 다 좀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그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시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좀 악재를 맞았어요. 시장 전체가 좀 전반적으로 악재를 맞았고 이 긴축이란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막 테이퍼링 금리 인상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금리 인상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재다 아니면은 금리 인상만큼의 악재다라고 보여지고요.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돈을 풀던 채권 매입을 통해서 연준이 돈을 풀던 그 과정을 조금 속도를 줄이는 거를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연준에서. 그런데 이 지난달만 해도 이거는 뭐 가속화하래 만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뭐 가속화는 둘째 치고 가속화도 하고 뭐 금리 인상도 하고 거기에 이제는 긴축까지 하겠다. 이게 뭐냐면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풀었던 거를 다시 이제 채권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돈을 다시 흡수하겠다라는 이제 본격적인 테이퍼링이다. 사실 진짜 테이퍼링은 사실 긴축입니다. 이
채권 매입의 속도를 늦추는 게 테이퍼링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테이퍼링은 긴축이라는 거. 사실상의 진짜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연준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어제 회의록에는 저는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깨서 다 읽어봤는데 좀 언제 정확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다고 해요.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좀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를 기준으로 그 한 직후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봤을 때 올해 상반기 한 4월, 5월 시장부터는 조금 시장이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이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나왔고 어느 정도 악재 물량을 해소시킨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는 상방 반전의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장난처럼 고양이를 그린 거지만 사실 많이 통용되는 차트예요. 많이 통용되는 걸 그냥 좀 재밌게 그린 거고요. 보기 편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바닥권 오면은 이전에 제가 백전백승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쯤에서 대형주들 손해가 아니시라면 정리하고 테마주들 위주로 보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이때. 근데 잘 내려왔고 이때는 다시 그러면 뭘 받아야 되냐? 당연히 반도체죠. 반도체를 여기쯤에서 받아보면 참 좋겠다. 이 팔이 굽어지는 어깨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를 어깨쯤에서 대형주들을 받아보면은 여기서부터 3,100까지 돌파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증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지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또 귀여운 고양이를 그려서 또 차트를 읊어주셨는데요. 이렇게 FOMC 의사로 공개 여파는 컸지만 또 이 이벤트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또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죠. 이제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지 명확해진 상황이니까요. 위원님과 함께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기는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바로 떠나볼게요. 첫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컴투스 컴투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만 6천 원, 네. 30%. 15만 6천 원에 30% 비중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게임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좀 깊어서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많이 궁금하실까요? 그거 좀 오른다에 샀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5일 됐나? 5, 6일 됐나? 5, 6일 정도 되셨고요. 매수하시고부터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컴투스 15만 6천 원의 비중 30% 맞으시죠? 예, 예. 일단은 좀 상당히 높게 매수를 하셨는데 흐름만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왔다 정도로 보여지고 이거 이전에 상담을 제가 이거 지난주에 걸었던 선인데 이거 누군가 다른 분이 상담을 하셨던 건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상담을 했었을 때 이게 15만 원을 이탈한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지지라인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지라인 이탈하자마자 내려왔고요. 일단은 13만 3천 원 여기가 222평 이랑 그다음에 그 아래 한 12만 6천 원 정도 사이가 굉장히 좀 단단한 지지 라인이에요. 딱 봐도 이전에 좀 지키고 올랐던 여기를 지키고 상승을 했던 그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렇게 내렸던 거는 증시에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여기 부근에서 어느 정도 한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컴투스는 게임 관련주긴 한데 메타버스 관련 게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를 지지받고 15만 원을 일단 1차적으로 돌파해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맞고 내려왔던 저항 라인 한 16만 8천 원 정도를 최종적으로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15만 원을 한 번에 돌파한다면 16만 8천 원까지 도전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상승할 때 이게 메타버스라면은 돌파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확실히 돌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길게 보면 할 수도 있겠다 보여지긴 한데 바로 못하고 막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6만 8천 원 기억해 두셨다가 이게 시청자분 매수가보다 살짝 위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끌고 막 기다려서 막 또 기다리셔서 조정 또 기다리셨다가 올라가는 것까지 다 기다리시기에는 매수가가 너무 안 좋으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만 8천 원 오면 16만 8천 원까지 올라오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네. 일단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돌파해서 쭉 날아가 버린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90% 이상의 확률로 다시 여기를 테스트하러 내려옵니다. 파셨던 가격으로. 그러면 그때는 이 가격에는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모습이 나오면 다시 사시고 그 전에 일단은 16만 8천 원에는 먼저 매도를 한 다음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만 8천 원에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이 종목이 15만 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오히려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는 것까지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항대 2개를 한 번에 돌파할 정도는 잘 모르겠다라는 관점으로 봐서 일단 16만 8천 원까지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해드린 이 가격선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특수건설입니다. 아,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5,000원에 네. 15%요. 15,000원에 12% 담으셨고요. 네. 특수건설 종목, 이 이재명 후보가 좀 대선 공약에 좀 건설 이야기를 하면서 특수건설 종목이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참 됐어요. 아, 올해 여름에 매수한 것 매수하셨어요? 같아요, 여름에. 여름에 매수하셨고요. 네. 그래서 올라오기까지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네.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얼마 선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아. 해야 될지. 네,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매도요. 매도 언제쯤 매도를 네.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위원님께서 얼마에 팔면은 좋겠다라고 또 답변 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수건설 매수가 15,000원에 비중 12% 맞으시죠? 아니요, 20% 같은데요. 아, 20% 여기 제가 메모해 놓은 12%라 게 써 보니까. 있어가지고 네, 20%. 예. 일단은 현재 살짝 손실이네요, 살짝. 네. 네, 살짝 손실이니까 이거를 사실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이 가격 매수 가격을 보면은 이게 고점에서 사신 거죠? 네, 이게 여름인지 여름 되기 전에 봄에 샀는 건지 여름에 산 건지 그렇지 좀 돼요. 아니 이거를 좀 진작에 상담을 주셨으면 네, 제가 여기서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를 의견을 드렸을 텐데 네, 이거를 지금 와서 추가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일단은 여기 13,500원에도 저항이 있고 바로 그 네. 위에 14,800원도 저항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강한 저항 매물대거든요. 이 안에가 이 노란색 상단이 네. 이게 한 번에 돌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대선 테마주라고 하니까 요즘 이재명 후보 관련주는 또 특히 워낙 또 강세잖아요. 지지율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을 드릴게요. 만약에 네, 장대 양봉으로 워낙에 또 대선주들이 강하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노란색이네. 네, 장대 양봉으로 이 14,800원까지 확 뚫어준다. 확 돌파를 한다 하면은 이게 16,000원을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한 16,000원 정도 이렇게 넘는 거 다 기다리지 마시고 매수가가 네. 막 뭘 기다리고 이럴 수 있는 매수가가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매수를 잘못하셨으니까 일단 탈출을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게 손절 네네.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한 네. 16,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잘 하시고요. 네. 올라오다가 14,800원을 돌파를 못하고 막힌다 하면은 네. 저는 사실 여기서는 손절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14,000. 네, 다시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깊게 주고 갈 수가 있어요. 대선 테마다 보니까 이 조정의 네. 정도가 깊을 수 있단 말이죠. 조정의 네. 정도가 뭐 깊어지면은 정말 11,000원까지 다시 내려왔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4,800원을 막히면은 일단은 매수가가 15,000원이니까 크게 손절은 아니니까 약 보합권에서
네. 손절을 하시고 이 종목으로 다시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정말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방식의 접근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 테마 주니까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네. 있어 보이고 돌파의 기준은 종가상, 그러니까 시장이 끝났을 때 가격이 14,800원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걸 기준으로 참고를 해보시고 돌파를 못한다면 막 올라가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와 버렸다면 그건 돌파 못한 거니까 그때는 좀 약손절 하시고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14,800원 선 잘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아유,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중앙 DNM이요. 중앙 D&M 종목. 예, 1,260원에 네. 25%거든요. 아, 네. 이거 손실이 그냥 많아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1,200원대 매수하셨는데 지금 벌써 850원대로 이게 내려와서. 수익권이었었는데요. 네.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러고서는 잠깐 눈 돌린 사이에 하한가로 그냥, 아유, 너무. 그건 뭐, 1분도 안 걸리나 봐요. 바로 탁 그렇죠. 떨어지더라고요. 또 고꾸라질 때는 이렇게 손 쓸 틈도 안 주고 그렇게 또 떨어지기도 예. 하더라고요. 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예. 중앙 D&M 지금 25% 비중이시면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하고 계세요? 아니, 올라간다면은 조금 해야 되겠죠? 아, 해야 된다면 추가 매수도 할 의향은 있다라고 예,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예, 그래도 뭐 NFT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부분과 좀 엮이면서 시세를 좀 줬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근데 흐름 이게 보여줄 수 있을지. 윤석열 씨 테마주 같아요. 예. 저 그거 윤석열 씨 테마면 안 들어갔을 텐데 들어가고 나서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끔 또 예. 종목들이 이렇게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 또 가끔 이런 급등 그리고 급락세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또 이 예, 중앙 아유. D&M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차트 보고 기술적 분석 받아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그 중앙 D&M 매수가가 1,260원에 비중이 예, 25% 맞으시죠? 예. 1,265원.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큰일 났어요. 1,265원이면은 그래도 매수가는 괜찮으시네요. 1,200 아닌가? 예, 그래도 좀 낮습니다. 일단은 뭐 탈출이 가능한 매수가고요. 예. 추가 매수가 그러니까 정말 비중이 없으시다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은 가격은 맞아요. 근데 이게 725원 이 가격이 정말 강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최종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 노란색이 725원이요? 네, 725원이요. 그러면 더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네,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뭐 852원에서 725원 정도야. 네, 괜찮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여기 부근에서 725원 근처를 지켜주는 선에서 바닥을 잡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바닥을 잡고 나면은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올 텐데 그 반등을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냐? 그러면 1,530원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요, 이 반등을. 예. 네, 그럼 일단은 여기만 지켜주고 1,530원까지 오른다면은 무난하게 탈출이 가능하니까 제가 조금 견디실 수 있겠으면 추가 매수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비중 자체가 워낙 크세요, 25%면은. 근데 만약에 725원 여기 근처를 좀 횡보를 좀 했는데 잘 지지를 받았는데 비중이 한 10% 정도는 남아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매수가를 낮추면 아마 1,500원까지 조금 수월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윤석열 후보 테마주로 내려온 건지 무슨 악재 때문에 내려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 테마주가 안 좋지는 않아요. 이번에 그 선대위를 완전 해체한 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백전백승에서도 정치 테마 좀 예민한 문제긴 해도 이렇게 정확히 지지율의 흐름, 상승세, 하락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이게 뭐 이전에 뭐 어제 드렸던 말씀인데 그 홍준표 후보로의 교체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나올 거고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변수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원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었으니까 다시 좀 노력을 하면 가져올 수 있는 지지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선대위 해체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으로 좀 트라이를 해보는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도 잘 지켜보자라고 제가 백전백승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725원 뭐 상황이나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이라 봤을 때 여기를 지키고 좀 강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줄 것 같으니까 여유 있으시면 추가 매수 정도 한번 살짝 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익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참 걸릴까요? 뭐 한참 걸릴지 어떨지는 이제 윤석열 후보 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오늘 이준석 씨하고 화해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네. 어떻게 보면 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긍정적인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조금 이런저런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좀 잘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좀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지율 많이 내려갔는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지지율이라 보여지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주 그냥 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정치 테마에 대한 분석까지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위원님께서 짚어드린 이 가격선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국민주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예. 예, 국민주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71,000원, 71,0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20%.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삼성전자도 우리 국민의 염원이죠. 올라야 될 텐데 7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들어가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2개월 전쯤 됐어요. 2달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예, 71,000원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좀 팔아야 될까 아니면 가져가야 될까 궁금하신 걸까요? 그래서 이게 예. 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 알려주세요. 네, 장기로 좀 보유하고 싶으신 거죠? 예, 뭐 그렇게 장기는 아니고 예. 한 3개월 정도 갖고 가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좀 예. 우리 올해 1분기까지 좀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 예.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저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매수가 71,000원, 비중 예. 20%, 수익권이시고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신 건데 이거 제가 백전백승 시간에 약간 추천한 가격대랑 비슷하죠. 일단은 지수 저점에서 겁내지 않고 정말 매수를 잘 하셨다.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네요. 여기서 잘 비중까지도 뭐 삼성전자면 20% 실을만 하죠. 잘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수익권에 잘 올라와 있고 지수 조정 때문에 조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지수 조금 더 조정받고 3,100 돌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제가 75,400원을 지키는 선에서 한 번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간다면 그 다음 저항대가 한 83,000원 부근이 있습니다. 83,000원에서 한 85,000원 정도가 좀 강한 저항대고 그 위로는 한 9만 원도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고. 어떤 정도까지 갈 때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일단은 지수 조정을 이번 주에 마무리를 다음 주 한 월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행보를 좀 한다고 하면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반등을 시작해서 한 1월 말 2월 초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83,000원 언저리나 요 위에서 놀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좀 편안하게 지켜볼 매수가랑 평단이셔서 편안하게 지켜보시다가 여기 83,000원 가격대 기억하셨다가 여기 저항에서 어떻게 막히는지 돌파를 해주는지 지켜보시고 수익을 챙기시던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보시던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분할 매도겠죠. 분할 매도를 해보시던가 하시면 수익 편안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일단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뭐 더 상담을 해드릴 게 없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더 드렸습니다. 네.
네, 매수가가 굉장히 또 저점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큰 수익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드린 그 가격선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비보존 헬스케어요. 예, 비보존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480원? 네, 1,480원, 15% 보유하고 예. 있고요. 예, 비보존 헬스케어 1,480원에 매수를 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한 9월, 10월쯤 들어가셨어요? 올 봄에. 작년 올- 봄. 작년 봄에. 아, 예. 그러면 굉장히 좀 오래 보유하고 계시네요. 한 7, 8개월? 예,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수익 볼 수 있는 또 기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수익 실현은 안 하셨어요? 예. 한 번도 안 별로 하셨어요? 없었는데, 그 뒤로, 제가 사고 난 뒤로 별로 없었어요. 오, 근데 봄에 매수하셨으면 1,700원 선까지도 올랐었고 거기로 이제 한데. 한두 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회를 조금 놓치셨었고 지금 이제 예. 올해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조금 하락세 예,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어떤 예.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조금, 좀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아, 예. 어떻게 돼서 정확히 잘 모르니까. 네, 이제 좀 그래서 한번- 잘라내야 될지 아니면 좀 가져가야 예, 예.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예. 한번 진단 바로 받아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비보존 헬스케어 매수가가 1,480원에 비중 15% 맞으시죠? 예, 예. 아이고, 조금 높게 사셨네. 예, 이거 그때 혹시 그때- 추가 매수할 비중이 조금 있으신가요? 추가 매수할 저거는 없는데. 아, 추가 매수할 건 없으시구나. 네. 그러면 예. 일단은 보면은 일단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근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죠. 예, 예. 네, 여기를 지키면서 횡보를 한다는 거는 조만간 조만간이 언제 조만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길어도 늦어도 2달 안에 아무리 길어져봤자 2달 안에 한번 장대 항봉을 뽑아주겠다라는 의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이게 쭉쭉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예. 반등이 나올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제가 추가 매수를 여쭤본 이유가 반등을 할 때 한 1,400, 한 2, 30원 정도가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이 있어요. 단기적인 저항이. 예. 그래서 여기서 막힐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이게 사실 한 1,600원까지는 가야 맞는데 이렇게 예. 1,600원까지는 올라줘야 맞는데 이 1,430원이 단기 저항에서 요즘은 단기 저항에서 막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히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1,080원 부근 지지라인 부근에서 잘 횡보를 해주고 있고 횡보를 좀 하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올 텐데 이게 1,430원에서 막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을 할 때 1,430원에서 막힌다 싶으면 너무 이렇게 일단 탈출이 중요하잖아요. 1,480원인데 1,430원에 매도하면 그렇게 손실이 크지도 않으니까 일단은 막힌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막히면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충분히 지저분하게 움직인다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막힌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막히지 않고 1,430원 정도는 넘어준다 하면은 1,600원까지는 간다는 소리입니다. 1,600원까지는 갈 거라는 소리니까 평단 위에 한 1,600원, 1,500원에서 1,600원 여기 사이에서 적당히 잘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길어질까요? 이거 횡보를 언제 끝내는지는 사실 이거 횡보를 끝내는 사람 마음이라서 이게 횡보를 언제까지 이 친구들이 세력 친구들이 여기서 이 기술적 반등에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을 다 잡아먹기 전까지는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사실 조금 제가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이 친구들이 원하는 뭐 생각하는 금액이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거 제가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 뭐 길어봐야 2달 안쪽일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비보존 헬스케어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카오고요. 네. 10만 1,000원에 10%예요. 네, 10만 1,0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매수하신 지 좀 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들어갔는데 네. 아유, 괜히 들어가고 나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가지고 좀 빠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요즘 계속해서 네. 좀 가파르게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이유로 좀 매수하셨어요?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네.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심리적인 지지선인 또 10만 원을 지켜내면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되기는 했는데 뭐 네. 최근에 카카오 CEO들이 되고 뭐 자사주를 매도했다라든지 여러 좀 악재가 터지면서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매수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반등세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위원님께서는 좀 그러게요.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카카오 매수가 10만 1,000원에 비중 10% 맞으시죠? 네, 네. 네, 1이랑 0자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기도 하고, 뭐,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CEO들의 자사주 매도가 있죠. 제가 이전에 카카오를 상담할 때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이 카카오가 우리나라 최고의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굉장히 악질이에요. 이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 카카오가 갖고 있는 카카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든 카카오 게임즈, 뭐 뱅크, 뭐 이것저것 다 분할해가지고 다 따로 상장을 시켜서 다 몇 조, 몇십 조 이렇게 밸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원래 다 카카오의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이 본체가 좀 약해진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본체가 좀 약해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기존 카카오의 주주를 농락하는 행위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을 했었는데 방송에서 역시나 뭐 자기들도 아는 듯이 지분을 매도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런 악재도 있고 증시 자체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비중도 조절 굉장히 잘 하셨고 이 매수가시면 딱히 추가 매수 없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94,500원 근처가 이 지지 라인이 있어요. 네. 지수가 제가 봤을 땐 지수가 약 조정을 조금 더 받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비슷할 것 같거든요. 얼추 94,000원에서 94,500원을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디까지 반등할지는 사실 모르겠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3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최소 13만 원 정도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네. 정말 만약에 if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네. 만약에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이 네. 76,000원에서 72,000원 사이 있죠.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한 10%? 예. 10%에서 20%? 뭐 20%도 많아 보이는데 만약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빠진다 하면은 네. 94,500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예, 예. 만약에 76,000원에서 72,000원까지 내려와 준다 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세요. 여기는 한 번에 안 깨져요, 절대.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강하게 비중을 10% 갖고 계시니까 네. 더블 20% 더 태우셔서 30%를 채우셔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자리니까 혹시나 if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려온다면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올라올 때 똑같아요. 14만 원 오면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불안했는데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세요. 넣어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간밤새도 나스닥이 이 재채기를 하면서 오늘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굉장히 좀 10만 원 선까지 위협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위원님께서 13만 원 선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봐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가져가 보세요.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셔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컴투스 홀딩스. 콤투스 홀딩스 종목이시고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7,300원에 네. 7%. 147,300원에 비중은 7% 보유하고 네.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컴투스 홀딩스 최근에 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이슈로 좀 신고가를 형성을 했었다가 또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오, 매수를 24만 하신 지는 원까지.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은데 수익권이신데 오늘 좀 크게 밀려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예, 그쵸. 네. 계속 좀 밀려서 이제 앞으로 이제는 팔아야 될 때일까라고 고민이 돼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컴투스 홀딩스. 일단은 수익권이시네요. 굉장히 수익권까지 갔었는데 이거를 매도를 안 하셨구나. 오늘 하다가. 이게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어 보여요, 지금. 사실은. 뭐 이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오더라도 아마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올 거예요. 이게 주봉에서랑 일봉에서 둘 다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굉장히 강한 하방 지표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지키고 반등을 한다 하시면 고점 갱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좋은 종목 많고 올라갈 종목 많은데 이거 굳이 한 종목으로 인생 역전 이거 여기서 이만큼 더 먹어봤자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혹시나 반등을 준다면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반등의 매도를 일단 하고 나오세요. 수익을 챙기고 분명히 장담하는데 매도하신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서 다시 살 기회 분명히 줍니다. 분명히 주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이대로 조정을 이어가면은 15만 3천 원에서 많이 받으면 12만 6천 원까지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반등을 하면은 더 좋고 반등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한 15만 원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꼭 이 종목을 다시 잡고 싶으시다면 여기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반등을 해줘서 조금 더 수익을 다시 챙겨준다면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제가 장담 드릴게요. 매도하신 가격보다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원래 이게 네. 4만 얼마에 사갖고 4만 얼마요? 남아갖고 네. 좀 돼서 팔았다가 다시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24만 원까지. 주식을 되게 잘하시네요. 못해요. 네, 되게 잘하시고 친거고. 일단은 제일 최적의 매도 타이밍은 놓쳤지만 그래도 반등한다면 일단 매도하고 이전처럼 매도하고 분명히 다시 좋은 자리가 올 테니까. 내일도 하방으로 가볼까? 네? 내일도. 일단은 내려갈까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게 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 굉장히 강하게 내려와서 일단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내려온다면 분명히 한 여기 구간 말씀드렸던 한 12만 6천 원이나 한 15만 3천 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강한 반등세가 있을 테니까 이때 이 반등에 파셔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지금 파셨다가 여기서 다시 사는 겁니다. 내일 팔아야 되겠다. 시초가에? 네, 시초가 일단 보시고 이게 만약에 바로 빠진다 싶으면 일단 바로 매도를 하시고요. 아니면 좀 반등한다 싶으면 반등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컴투스 홀딩스 종목으로 또 4만 원 선에서 매수를 했다가 수익을 한번 챙기셨고 또 지금도 수익권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매수 잘 하시고 또 시간 투자까지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수익권이신 만큼 안전하게 수익 먼저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봐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W게임즈 네, W게임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57,600원이에요. 네, 비중 얼마나 담으셨어요? 네, 20%입니다. 20% 담으셨고요. 네, W게임즈 오늘 좀 게임주들이 일제히 좀 급락을 하면서 줄줄이 게임주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57,600원에 매수하셨으면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현재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됐고요. 그런데 네. 또 오늘 이렇게 좀 크게 주춤하는 모습 보여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저점이라고 잡았는데 자꾸 내려가니까 네. 좀 걱정이 돼. 어디까지 내려가려는지 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W게임즈. 올라오는 것도 얼마까지 네. 올라올 건지. 목표가는 좀 얼마로 잡아보면 좋을지도 함께 궁금하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W게임즈 매수가가 57,600원의 비중 20% 맞으시죠? 예, 예. 일단은 매수가가 나쁘지는 않네요. 매수가 나쁘지 않고 이거 네.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앵커님? 아,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는 아니든 게임주랑 뭐 지수 영향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일단은 지지 라인이 막 54,700원 부근에 여기 있죠. 여기도 보면은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보시면 이미 벌써 이 3중 바닥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3번의 지지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 3번의 트라이를 받아서 지지를 받는다면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 66,700원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예. 세 번째 도전인 만큼 세 번 도전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 번 도전이 좋은 게 아니라서 사실은 한번 예. 이렇게 깨졌다가 갈 수도 있어 보여요. 예. 깨진다면 47,5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예. 47,500원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보셔도 괜찮고요. 예. 예.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하셔도 될 평단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반등이 내려오더라도 반등이 한 이거 어디지? 한 61,000원 정도까지는 나오거든요. 62,000원 예.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수익을 조금 기다리시면 챙겨갈 수 있는 매수가다. 매수가랑 비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제일 예. 좋은 건 내일 바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66,700원을 가주면 66,700원에 일단 매도한 다음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일단 그리고 만약에 66,7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여기 저항에서 매도를 했는데 돌파를 해버렸다. 나 매도해버렸는데 돌파해버렸다 하더라도 맞고 분명히 다시 내려오면 그때 여기서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잡으셔도 괜찮으니까 일단 올라오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W게임즈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네네. 핸드폰을 이게 이제 봐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예. 그 찍힌 게 19,600원에 네. 한 40% 되는데 한 오. 900주가 조금 넘는 걸로 나오더라고 이제 그때 이렇게 바뀐 걸로. 오, 900주 좀 넘게 40%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한때 또 이 K 콘텐츠주들이 굉장히 잘 나갔었죠. 5,000주가 조금 안 됐었는데 네. 확 내려앉았더라고. 오늘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이거 포기하나 아,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하신 걸까요?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근데 비중 40%나 내려가지고.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포기하지 뭐 그냥 늦었을 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지금 손절을 해야 할 타이밍일지 아니면 보유를 해봐도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 차트에서 19,600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나요? 이거 한 10월, 11월 정도에 매수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한참 네.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아. 제가 산 그 핸드폰을 보니까 19,600원으로 네, 바뀌었다. 이거 액면방향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일단은 19,600원을 차트상 가격이 거기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할게요. 예, 일단은 19,600원에 여기쯤에서 비중 40%. 네, 일단은 비중 40%신데 잠시만요. 일단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반등의 최소 조건이 이 1,700원 부근을 근처를 1,700원 근처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좀 이어가 주는 거예요. 아까 상담했던 뭐 비보존 헬스케어처럼 보이시죠, 이거? 이건 아까 따로 상담했던 종목인데 비슷한 자리예요. 비슷한 자리인데 여기 보면 1,080원을 비보존 헬스케어가 이탈했다가 올라갔다가 이탈했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여기 근처를 지켜주잖아요, 이렇게. 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1,700원을 근처에서 이런 똑같은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강한 좀 횡보 후에 강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15,3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근데 일단 15,300원까지 반등을 해서 돌파를 해주면 베스트겠지만 돌파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돌파를 못 한다면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 여기 돌파 못하면 다시 내려서 여기서 돌파 못하고 다시 내리면 여기 저점이 8,600원인데 이것도 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한번 나와준다면 거기서 15,000원 정도에 손절을 하시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고, 만약에 15,000원도 넘어준다 하면은 이 시청자분의 매수가 근처까지는 가줄 테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최소 좀 더- 조건이 이 1,700원 근처를 막 딱 1,700원을 지키다 이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듯이 1,700원 근처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게 좀 강한 기술적 반등의 최소 조건이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은 없으니까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좀 더 기다려 봐가지고. 네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어차피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 한 5,000원 정도, 50% 정도 더 올랐을 때 손절하는 게 좋으니까 같이 손절을 하더라도 비중이 크시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예.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5,000원 선 돌파하는지 지켜보고 먼저 탈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또 시야를 좀 넓혀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이 미증시뿐만 아니라 뭐 유럽 주요국이라든지 또 아시아 주요 시장 모두 다 빠지면서 좀 내일장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오늘 오전에 이제 전화 방송에서도 그랬고, 네. 오늘 백전백승에서도 그랬고, 반등이 좀 나올 때도 저는 조금 더 빠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백전백승에서 매일매일 시황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이 하락을 할 수 있는 확률과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 이거까지 나눠가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정확히 사실 말한 대로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아까 보여드렸듯이 얼굴을 왕성시키는 데까지는 조금 더 내려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 내일은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월요일 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 반등에 진짜 반등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시 2,960위로 안착을 해주기 전까지는 지금 막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지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예 조금 더 내려와 주던가 아니면 아예 올라서 2,960을 다시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던가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 조정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려준다면 이 쌍바닥 이전 저점이 2,822인데 여기 근처를 크게 막 강하게 막 내리는 그런 하락장이 당장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근처를 적당히 지키는 선에서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3,100을 돌파해 줄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그간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던 메타버스 그리고 NFT와 엮인 게임주들의 급락세가 좀 두드러졌었거든요. 이런 그간의 상승에 따른 피로도에 대한 좀 잠깐의 조정일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세를 보일지 앞으로 이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메타버스 게임, 뭐 게임 중에서도 메타버스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네. 굳이 게임 테마가 아닌 그냥 게임 중에서 메타버스가 있는, 메타버스를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좋게 좀 지켜봐도 좋다고 보여지고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른 테마기 때문에 거의 마법의 단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에도 마법의 단어가 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과는 또 별개로 다른 메타버스 종목들이 다 반등하는데 내게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 종목은 시장에서 이 회사는 메타버스를 한다고 말만 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메타버스가 마법의 단어가 되었지만 마법의 단어가 되고 너도 나도 다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의 수급이 메타버스 테마 안에서도 확실히 그걸 이해하고 실행하고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들로 몰릴 거기 때문에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올해는 메타버스가 다 오른다기보다는 정말 핵심적인 종목들만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정말 이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옥석 가르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옥석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최재원 위원님과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